지난 2017년 10월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란 핵 협상을 불인증한다고 선언한 바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12일 핵 협상 폐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유예안이 자신이 서명하는 마지막 유예안이 될 것이며 이란의 핵 협상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오점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 협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던졌는데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이란의 핵 협상의 미래와 이에 따른 중동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버락 오바마 임기 당시 체결되었던 핵 협상을 불인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는 미국에게 죽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라며 이런 이란의 흉악한 과거와 현재를 보았을 때 이란이 꿈꾸는 사악한 목적을 괄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핵협상 협의안은 타결 후 2년이 지나기까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먼저 이란 핵협상이 맺어지기까지 간략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란과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협정을 맺지요. 이 협정 아래에서 미국은 이란에 원자핵 연구 원자로와 발전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를 약속하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야톨라 우훌라 하메네이가 이란의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협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1980년부터 1988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란은 핵무기에 대한 본격적인 야심을 품게 되죠.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란도 자신을 방어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1995년 러시아와 8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1996년 미국은 이란에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2005년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이란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의 핵 개발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하며 홀로코스트를 근거 없는 신화라고 말하며 미국의 중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장려해 나갑니다. 그리고 2009년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비밀리 조사해온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란이 깊은 산중의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발전소를 만들고 1년에서 5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었죠.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끊임없이 위반하는 이란에 대해 미국은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한다며 유엔에서 강력한 연설을 하기도 했지요. 이란의 계속되는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거듭 반복되던 중에 2013년 하산 로하니가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 협상 의지를 밝히며 서방과 대화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5개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추가로 독일 이렇게 모두 6개의 국이 이란과 최종 협상을 맺게 됩니다. JCPOA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핵협상 합의안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에 이란에 가해졌던 그동안의 경제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이 협상에 대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길은 차단되었으며 이 협상은 서로의 신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협상이 이란의 파괴적 활동과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지 조항의 경우 2025년 제한이 풀리는 일몰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미국의 국익에 반하게 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검증법 개정을 요구하며 일몰 조항을 아예 없애고 이란 핵 협정 검증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란이 특정한 한계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자동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테러 세력 지원 등이 발각되면 즉시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 개입 트리거 조항, 국제원자력 기구의 검증 작업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을 불인정한 것은 미국 국내법상의 조치로서 당장 핵 협상이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 협상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를 파기하고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할지는 미국 의회의 손에 달려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란 경제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접 파기 선언 대신 재협상 또는 파기 압박 또는 이란 제재를 재체 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2015년 이란 핵 협상이 체결될 때부터 이 협상을 역사적 실수라고 칭하며 맹비난을 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6.1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맹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처지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죠. 이러한 안보 상황을 미뤄볼 때 자신들 외에 주변국이 핵 개발을 하게 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란 핵 협상은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핵무기 개발의 핵심이 되는 일부 제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상안을 보면 이란은 핵물질 개발 제한 조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10년, 플루토늄의 경우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란은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미국 정부는 이것이 굉장한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10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은 개인이 아닌 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란의 정치적 목표와 사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란은 당장에 해제된 경제 제재 해제의 혜택을 있는 대로 다 누리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결국엔 핵무기의 개발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만큼 장기적으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이미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조약을 여러 번 어긴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란의 의도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란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핵 협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핵 협상이 타결되어 결국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만연한 것도 이스라엘에겐 정말 큰 일이었지만 핵협상을 뒤집으려 하는 트럼프 정부의 비난이 쏟아지고 이란은 핵 합의안을 계속 이행해 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모든 핵 합의를 철회하고 파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핵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입장이 절대로 과민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오시리크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바가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이 독자 공격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라크의 핵시설 동구조가 파괴되고 폭탄이 노심까지 파고 들어가 이라크의 원자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작전이라고 불렸던 이 작전은 당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1990년대 미국의 걸프전의 승리의 포석으로 여겨지며 재평가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알키바르 핵시설을 공습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이곳에 이란의 경제적 지원과 북한 기술진의 지원으로 북한식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미국의 공습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공습을 결정하고 이곳을 파괴하게 됩니다. 당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타격한 시설은 핵과는 무관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1년 뒤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는 이곳에 분명히 핵시설이 있었던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핵 개발에 반응했던 여러 전례와 이란에 대해서도 핵 개발 저지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볼 때 이란의 핵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난 8월 13일에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앞으로 전체 내각이 아닌 안보 내각만의 승인만으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된 법안은 아니지만 그만큼 자국을 수호하려는 이스라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 정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아사드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던 헤즈볼라의 세력이 시리아 남쪽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으로부터 헤즈볼라에게 전달되는 무기를 여러 차례 공중폭격을 통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이란과 시리아 정부군 러시아로부터 고성능 무기를 공급받아 그 전투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으로서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이러한 헤즈볼라가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에 털을 잡고 이란과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연합이 더욱 강해진다면 이스라엘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시리아에 헤즈볼라가 자리를 잡고 자유롭게 통행하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날아온 로켓들이 골란 고안에 떨어지는 일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만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홀로 결정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란이나 헤즈볼라를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 모두 전면전으로 번질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악한 계획과 공격들이 성공하지 못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가운데 더욱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님의 자녀들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로부터 임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만방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하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